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 해결하기 기억하시나요? 문제 해결하기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 생각하기, 목표 정하기, 해결책 생각하기, 정보 모으기, 해결책 정하기, 실천하기의 단계를 거치면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나씩 되짚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왜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지행동 치료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으며,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가지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에 직접적인 연관을 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 상황에서의 반응과 그에 따른 생각이 어떠할지 적어보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 중 하나인 점진적 근육이완법도 배웠죠. 세 번째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행동을 예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5가지의 인지적 오류인 흑백 논리, 과장과 축소, 지나친 일반화, 독심술적 사고, 강박적 부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자동적 사고와 핵심 믿음, 중간 믿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적 사고는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처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의미하며, 핵심 믿음은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강화되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인지하는 것임을 배웠는데요. 특히 핵심 믿음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나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믿음은 자동적 사고와 핵심 믿음을 연결하는 인지의 중간 부분으로 태도나 규칙,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5번째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 생각하기, 목표 정하기, 해결책 생각하기, 정보 모으기, 해결책 정하기, 실천하기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네요. 이제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좀 더 미래를 위한 목표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목표를 적어보도록 하세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목표의 효과는 높아진다는 점도 참조하세요.